안녕하십니까. 오늘 강의할 과목은 의학적 기초 지식입니다. 이 과목은 각 파트별로 한 문제씩이 출제되는데 특히 피부계는 욕창을 중심으로 두세 문제가 출제되고 노인성 질환의 특성, 신경계, 파킨슨, 영양, 금연과 음주는 거의 나오지 않거나 한 문제 정도에서 약 10문제 정도가 이 의학적 기초 지식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치매는 의학적 지식보다는 특수요양보호에서 치매 대상자의 일상 지원이 두세 문제, 문제 행동 대처가 네다섯 문제가 출제되므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하시면 좋은 성적을 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럼 마음을 좀 정리하시고 차분하게 강의를 듣고 생각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강의 주제는 노인질환의 특성입니다. 여러분들 책 126페이지 있고요. 이 파트를 공부할 때 우리 주변에 노인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을 생각해 보시고 그분들의 질환에 대해서 보고 느끼고 경험한 토대로 이 부분을 공부하시면 보다 쉽게 정리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노인의 질병의 특성을 본다면 단독 발생이 드물고 다른 질병과 동반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혈압과 당뇨 이것이 하나의 예가 될 수 있겠고 원인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또는 만성질환입니다. 그래서 만성이다가 보니까 경과 자체가 길고 재발이 빈번하고 여러가지 합병증을 유발하게 되고 초기 진단이 곤란하거나 정상적인 노화 과정인지 질환인지 구별 자체가 어렵게 됩니다. 이러한 노인 질환의 특성은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영적인 측면까지도 모두 연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신장 배설 능력의 감소에 따라서 약물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환 자체가 가벼워도 의식장애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가벼운 질환이라도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노화에 따른 질병, 각 기계에 따라서 어떠한 질병이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소화기계입니다. 소화기계는 위염이라든지 위궤양이라든지 위에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위암이라든지 대장암이라든지 설사, 변비 이런 것이 소화기계에 따른 질병이 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호흡기계는 독감이라든지 만성 기관지염, 폐렴, 천식, 폐결핵이 있습니다. 심혈관계는 고혈압이라든지 동맥경화증, 심부전, 빈혈 이런 것이 되겠고 근골격계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퇴행성 관절염, 골다공증, 고관절 골절 이런 것이 근골격계 질환이 되겠고 생식기계에서는 요실금과 전립선 비대증이 대표적인 질환이 되겠습니다. 피부기계는 욕창과 건조증이라든지 대상포진이라든지 옴이라든지 머리니가 대표적인 질병이 되겠고 신경계는 치매, 뇌졸중, 파킨슨 질환이 되겠습니다. 감각기계에서는 녹내장, 백내장, 노인성 난청이 되겠고 뇌분비계통에서는 당뇨병,
또는 심리 정신계통에서는 우울증과 선망이 대표적으로 노화에 따른 질병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128페이지 소화기계에 대해서 이번에는 세부적인 사항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간단하게 시험 지문에서 많이 출제되는 단어들을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시험 지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지문은 뭐냐면 혀에서 짠맛과 단맛이 둔해지고 쓴맛과 신맛은 잘 느끼게 된다. 이 지문입니다. 이는 잠시 후에 제가 그림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위염은 위 점막에 염증이 있는 반면 위궤양은 점막의 염증뿐만 아니라 근육층까지 손상된 경우를 말하는데 천공이라든지 협착이라든지 이런 것이 대표적인 증상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증상은 소화불량이라든지 속쓰림, 특히 새벽 1, 2시에 속쓰림과 상복부에 불편감을 호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될 것은 뭐냐면 새벽 1, 2시 식사 서내 시간 이 부분을 서로 비교해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위암은 음식 섭취를 제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체중의 감소라든지 소화불량이라든지 오심, 복부의 통증이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인 증상이고 대장암은 역시 체중 감소와 특히 설사, 변비, 혈변, 직장 내에 출혈이 많이 발생합니다. 왜? 대변하고 직장하고 대장하고는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선홍빛색의 출혈이 동반됩니다. 이 출혈 때문에 간혹 가다가 장, 폐색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이러한 위암과 대장암은 우리가 5년 수술 후에 5년간 재발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뭐라고 했냐면 암 환자들은 위로해 줘야 된다. 그래서 위로하니까 5년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설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몸에서 수분이 같이 대변을 통해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물을 충분히 섭취해 주시는 것이 좋고 몸은 따뜻하게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비는 하지남용으로 배변 반사가 저하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주의하셔야 되고 변의 시 즉시 화장실을 가시는 것을 권고합니다. 또는 변비가 아주 심할 때는 복부 마사지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그림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겠다라고 했던 말 기억하십니까? 바로 짠맛과 신맛에 대해서 그림으로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한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간단하게 보시면 주로 앞쪽 부분에 짠맛과 단맛을 느낄 수 있는 미뢰들이 존재하고 쓴맛과 신맛은 주로 뒤쪽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쪽 부분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나이가 들면서 이 미래의 개수들이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짠맛은 나이가 들면서 혓바닥의 미래 개수가 줄어들면서 짠맛에 대한 수용체가 둔감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맛은
혹은 쓴맛은 뒤쪽에 있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쓴맛과 신맛은 잘 느끼는 반면 왜? 미래가 개수가 짠맛과 단맛의 미래 개수보다 아직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쓴맛과 신맛은 잘 느낀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호흡기계입니다. 호흡기계는 여러분들 138페이지에 있고요. 나이가 들면서 피부뿐만 아니라 폐도 탄력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로써 호흡 근육이 위축이 되게 되고 호흡 근육이 위축이 되니까 기침 반사도 저하되거나 거기에 따른 섬모 운동도 저하되게 됩니다. 독감은 우리가 흔히 인플루엔자라고 부르게 되고 갑작스러운 발열, 즉 38도씨 이상 되는 경우를 우리가 얘기를 하고 가장 특징적인 것은 뭐냐면 전신 쇠약감이라든지 두통이 특징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만성기관지염은 기관지 만성염증이 생긴 것으로서 기도가 좁아지게 되고 결국은 기도가 좁아지게 되니까 공기량이 적게 돼서 호흡 곤란이 오게 되고 특징적인 것은 아침에 가래 끓는 기침을 많이 한다라는 것이 특징적인 현상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험 문제도 많이 나오니까 꼭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좁아져서 호흡 곤란, 아침에 가래 끓는 기침, 이거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허빈성 폐렴, 단어에서 보시다시피 허빈, 그러니까 무엇을 음식이 기도 내려 넘어가서 원래는 이게 기도가 아니라 음식은 식도로 넘어가야 되죠. 그런데 이러한 음식이 기도 내려 넘어가게 됨으로써 기관지 내에 염증이 생겨서 폐에 염증이 유발하는 것을 우리는 허빈성 폐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천식은 숨 쉴 때 가장 특징적인 증상이 뭐냐면 쌕쌕 거리는 소리가 들린다라는 것이 특징적이고 그래서 천식 환자는 찬 공기 노출, 기도의 만성적인 염증 질환, 알레르기 물질이 노출되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찬 가운데서 뜨거운 쪽으로, 뜨거운 데서 차가운 쪽으로 갈 때는 서서히 적응하면서 이동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폐결핵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영양실조, 당뇨라든지 만성질환의 악화로 결국은 뭐냐면 면역력 저하, 이게 핵심. 그리고 오후에 고열이 나고 늦은 밤 식은땀이 나거나 특히 2주 이상 기침과 흉통을 동반한다 라고 하면 우리가 반드시 그 엑스레이 촬영을 통해서 결핵 검사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심혈관계 질환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좀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책 146페이지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나이가 들게 되면 손발이라든지 이런 데 근육층이 좀 두꺼워지게 됩니다. 심장의 근육도 마찬가지인데요.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근육층이 두꺼워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두꺼워지니까 탄력성은 어떻게 돼요? 저하되고 탄력성이 저하되니까 심박출량과 심박동수도 자연히 감소됩니다. 왜? 이 심장이 수축과 이완, 그러니까 즉 줄어듦과 늘어남이 충분해야 되는데 근육층이 두꺼워지니까 탄력성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충분하게 펴졌다가 충분하게 줄어들지 못하게 되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고혈압은 팔다리의 저림과 뒷머리가 뻐근히 아픈 증상이 주증상이라고 보시면 되고 시험 문제에서는 처방약을 증상이 좋아졌다 하더라도 꾸준히 복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처방약을 끊는다, 이런 것이 이제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게 되죠. 동맥경화증은 혈관 내부가 좁아지게 되므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경화. 그러니까 뭐예요? 딱딱하게 굳어진다라는 얘기가 경화된다. 이렇게 보시면 결국은 혈관 내부가 좁아져서 굳어지는 것을 동맥경화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부전증은 필요한 혈액을 충분히 내보내지 못하는 상태를 심부전증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충분하게 혈액을 내보내지 못하니까 일상생활 활동에서도 호흡곤란과 피로가 주증상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다리의 부종이라든지 부정맥이 나타나게 됩니다. 즉 이러한 것들은 심장의 수축력 저하 때문에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빈혈은 철분을 우리가 흡수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비타민 C를 함께 복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책 153페이지에 있고요. 나이가 들게 되면 여러 가지 질병에 의해서 근육의 긴장도, 근육의 양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는 것처럼 저하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뼈 자체도 골다공증 같은 것이 대표적인데, 골다공증 같은 것이 있게 되면 작은 충격에도 쉽게 골절이 되죠. 또한 어깨는 좁아지게 되고 눌러버리니까 골반은 커지게 됩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제가 강의 시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후퇴하라 그러니까 뒤로 물러나게 된다. 뭐가? 뼈가, 관절이. 그래서 연골이 따라서 없어지는 상태를 말하고, 아침에 뼈마디가 뻣뻣하게 된 경우를 일반적으로 말하게 됩니다. 이러한 퇴행성 관절염은 수영이라든지 체조, 평평한 흙길 걷기가 충격을 완화해 주기 때문에 좋은 운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골다공증은 뼈 자체에 구멍이 숭숭숭숭 나 있기 때문에 체중 부하, 즉 내 체중으로 눌러서 하는 운동,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걷기 같은 것이 대표적인 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운동을 통해서 골밀도가 높아질 수 있는데요. 만약에 높아지지 않는다고 하면 칼슘을 복용한다든지, 칼슘의 흡수를 돕기 위해서 비타민 D를 함께 복용한다든지, 햇볕을 쬐다든지 이런 것이 골다공증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시험 문제에서는 체중 부하, 비타민 D, 햇볕 이것을 꼭 좀 기억을 하시고, 퇴행성 관절염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영, 평평한 흙길 요거 중요합니다. 자, 고관절 골절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표적으로 이제 낙상에 의해서 많이 일어나는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골다공증이 없는 환자의 경우에는 사실 낙상을 해도 골절이 될 확률이 좀 줄어드는 반면에, 골다공증이 있는 환자들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이 고관절 골절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낙상을 조심해야 되고, 또는 골다공증이 큰 원인의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고, 서해부, 대퇴부에 통증이 있습니다. 이 사타구니 쪽에 이게 골절이 되게 되면 아주 큰 통증이 있게 되거든요. 고관절 골절이 되게 되면 딱 하는 소리가 아주 크게 납니다. 크게. 그래서 부러졌구나 이렇게 쉽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근골격계 질환, 여러분들 책에 189페이지에 있는데요. 보시면 이제 무릎에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상태를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제 일자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꺾여 있죠. 그래서 이것을
뼈 관절이 무너지게 됐다. 이렇게 해서 퇴행성 관절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퇴행성 관절염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골다공증이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일 수도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골다공증은 이러한 구멍들이 보시면 아주 여기저기 크게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이 바로 골다공, 그러니까 콩이 많다. 이렇게 해서 골다공증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자, 계속해서 퇴행성 관절염과 골다공증 운동법을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퇴행성 관절염의 운동법과 골다공증 운동법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는 운동이 일단 좋고요. 골다공증은 어느 정도 관절에 부담을 주는 운동, 즉 체중 부하 운동이 좋습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퇴행성 관절염은 그래서 수영이라든지 헛길 걷기라든지 체조라든지 이런 것이 좋고, 나쁜 운동은 계단을 오르내린다든지 등산 이런 것이 좋지 않는 운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골다공증 같은 경우는 이제 산보, 걷기, 가벼운 조깅 모두 다 이렇게 걷는 것이 일반적으로 좋습니다. 그러나 비체중 지지 운동인 수영 같은 것들은 골다공증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 뼈는 누르는 방향으로만 강해지거든요. 그래서 외부적으로 어떠한 체중이 밑을 눌러야지만이 뼈 밀도가 이렇게 단단하게 이렇게 생성되기 때문에 골다공증은 체중 부하 운동을 꼭 하셔야 된다.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비뇨 생식기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책 159페이지에 있고요. 나이가 들어도 성적 욕구가 감소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좀 알고 계셔야 되고, 요실금은 골반 운동과 계획된 배변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좋아질 수 있고, 이 요실금에는 이제 세 가지 복압성과 절박성과 역류성이 있는데, 복압성은 압력, 그러니까 기침 등으로 복부 내의 압력이 증가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압력 때문에 소변이 배출이 되는 것을 복압성. 절박성은 단어에서 보시는 것처럼 느끼는 것처럼 소변을 보고 싶다고 느끼자마자 바로, 그래서 절박한 거죠. 절박한 심정이죠. 그래서 이것을 절박성 이렇게 보고, 역류성은 소변이 배출이 원활하지 않아 소변이 가득 찬 방광에서 소변이 조금씩 넘쳐서 계속적으로 흘러나오는 것을 역류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역류성은 감염 문제를 동반할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잡뇨감, 이 소변을 놔도 시원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금방 나오지 않아서 힘을 줘야 됩니다. 아주 소변 줄기가 그래서 힘을 줄 때는 나왔다가 힘을 주지 않으면 다시 끊어집니다. 그래서 남성 호르몬 감소와 여성 호르몬의 증가로 이러한 비대증이 생기는 것이 많고, 그래서 이 전립선 비대증 환자는 빈뇨, 야뇨, 긴박뇨가 우리가 이러한 증상이 있게 되고, 이 전립선 같은 경우는 여성에게는 없고 남성에게만 있는 것이다 라는 이런 지문들이 시험 문제에 많이 나왔으니까 이 부분도 여러분들을 체크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피부계입니다. 피부계는 여러분들 책 163페이지에 있고요. 시험 문제에서는 이제 피부 건조증, 대상포진 이 순서로 시험 문제 많이 나오고, 특히 피부 건조증은 목욕 후에 문지르지 말고 두드린다. 요 표현을 우리가 꼭 좀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당연히 피부 보습제를 발라줘야 되고요. 대상포진 같은 경우는 이제 수두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에 의해 피부와 신경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인데, 주로 이제 갈비뼈와 갈비뼈 사이에, 즉
늑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늑간신경에 이 대상포진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포라든지 이러한 수포 때문에 가려움증이 유발되고 자결감 이런 것이 대상의 큰 증상이 되겠습니다. 옴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밤에 굴을 만들고 소화액 분비로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대상자 동거가족 요양보호사를 포함한 모두 치료를 해야 된다. 이것이 이 모두가 핵심적인 단어고, 머리닐은 흡혈로 인해서 출혈과 가려움증, 그 다음에 피부에 상처를 생겨서 피부염이라든지 두피염 등의 증상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수면장애로 이어지거나 피부에 상처를 만들게 되죠. 자, 여러분들 책 164페이지 욕창입니다. 욕창은 이제 시험 문제의 단골 문제입니다. 단골 문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고, 욕창이 이제 발생하는 경우에는 피부를 주무르는 것은 삼가하셔야 됩니다. 특히 강한 압력으로 주무르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주위를 나선형을 그리듯이 가볍게 마사지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침대에서는 이제 최소 2시간에 한 번 정도는 몸을 돌려서 움직여 줘야지만이 욕창이 좀 감소가 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2시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자세를 움직이지 못한다면 우리가 환자가 욕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욕이 나오니까 2시간 제가 이렇게 외워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이제 침대의 시트의 주름 같은 경우는 있게 되면 이 주름 때문에 피부가 썰려서 욕창이 발생될 수가 있고요. 뼈와 뼈 사이, 특히 이제 무릎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찰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베개를 끼워서 마찰을 방지하는 것이 좋고요. 특히 이제 청골 부위, 이 부분 중요합니다. 청골 부위에는 이 도너츠형 베개가 잠깐은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외부의 혈액을 가두어 버리기 때문에 막기 때문에 도너츠 베개는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의학기초 제4강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감각기계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